네, 자이언트TV 홍성용입니다. 오늘은 김진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컨설팅 부장님을 모시고 파킹형 상품이 무엇이고 또 이제 한투운용에서는 ETF 파킹형 상품 저희 매경이랑 같이 낸 상품이 있거든요. 그 상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실 이제 파킹형 ETF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뭐 더러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킹형 상품, 우리가 이제 통상 파킹형 상장지수 펀드, 요게 이제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고금리의 장기화라고 하면은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좀 받아들여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고금리의 수혜를 좀 제대로 보고 있는 ETF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드릴 파킹형 ETF입니다. 그러니까 파킹형 ETF는 일반적으로 이제 코퍼나 CD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고 코퍼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무위험 지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금융기관들끼리 돈을 이제 빌리고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우리는 이제 CD 금리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인데 이 코픽스의 기준이 되는 게 CD금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금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퍼나 CD금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또 공시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이제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퍼랑 이제 CD 금리를 추종하는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코퍼나 CD 금리의 365분의 1만큼을 매일매일 그러니까 수익으로 쌓아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오늘 CD 금리가 만약에 3.5다 그러면은 오늘 CD 금리를 추종하는 파킹형 ETF는 3.5 곱하기 365분의 1만큼을 수익으로 쌓아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일 CD금리가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CD금리가 3.4%가 됐다 그러면은 3.4% 곱하기 365분의 1만큼이 또 수익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킹형 ETF는 코퍼나 CD금리를 매일매일 또 복리로 쌓아가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MTS나 HTS에서 이제 코퍼나 CD금리가 들어있는 ETF를 검색하셔서 아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보통 이제 주식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차트가. 근데 이제 이런 파킹형 ETF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CD금리나 코퍼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파킹형 ETF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킹형 ETF를 사실 요즘에야 언론사에서 많이 CD나 코퍼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도 있을 법 했는데 최근 들어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막 유행처럼 이 상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이제 고금리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코퍼나 CD금리도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 CD금리나 코퍼를 추종하는 파킹형 ETF들의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3년 전만 해도 CD금리가 1%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가 높다 낮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은 1%가 안 되는 금리를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022년부터 금리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3.5%.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CD나 코퍼도 지금 기준금리를 이제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금성 자산을 잠시 거치시켜두는 용도로는 괜찮은 수준이야 라는 이런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죠.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전망도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 지금 바뀌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사전에 피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위험 자산을 조금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좀 늘리고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이런 파킹형 ETF들을 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킹형 ETF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될 때 잠깐 내 돈을 하루 단위로 이자를 받으면서 잠깐 묶어두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NK가 만든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에이스 CD 금리 초단기 채권 액티프라는 상품이 이제 상장이 됐는데 7월 9일날 상장됐습니다. 이제 뭐 다른 상품들도 굉장히 이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좀 차별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기존 상품들이랑 좀 어떻게 다른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키형 ETF를 조금 다소 늦게 내다 보니까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단 에이스 CD 금리 초단기 채권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코퍼나 CD 금리를 추종하는 기존의 파키형 ETF보다 조금 진일보한, 좀 진화형이다, 이렇게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CD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잔존만기 3개월 미만의 어떤 초단기 채권에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CD 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교 지수가 이제 매일경제가 이제 만든 MKKAP CD 금리 초단기 채권 총수익 지수인데, CD의 50% 그리고 나머지를 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 뭐 회사채, 기업 어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ETF가 이제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뭐 비교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 지수 자체가 CD 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비교 지수이기 때문에 저희 에이스 CD 금리 초단기 채권 액티브도 CD 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기존 코퍼나 어떤 CD 금리를 조금 아쉬워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ETF가 말씀드린 대로 CD 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초단기 채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아요. 비교 지수가 0.11이니까 사실 시장 금리 변동 위험은 최소화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매일 어떤 이자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CD 금리 상품에다가 이제 초단기채를 섞어가지고 맞아요. CD 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낸다. 근데 이제 초단기 채권을 사용하는 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또 있는데 네, 맞습니다. 워런 네. 버핏도 이렇게 초단기채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초단기 채권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투자자가 바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워렌 버핏이에요. 사실은 워렌 버핏이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이 워렌 버핏이 초단기 채권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고 또 지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냐면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주식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 원하는 수량만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 현금성 자산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금성 자산의 대부분을 이 초단기 채권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채권에 워렌 버핏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미국 3개월물 국채 금리가요 5.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낼 곳이 없어 라고 하면 무리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한 5% 수준의 이자 수익을 추구를 하면서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판단으로 이 초단기채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워렌 버핏의 이런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에이스 CD 금리 초단기 채권 액티브도 또 괜찮은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수익률 3%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뭐 가상자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종목 때문에 감이 안 와서 그렇지 사실 맞아요. 굉장히 큰 그럼요. 거잖아요. 네. 3%는. 3%는 굉장히 큰 수익률입니다. 네. 이제 에이스 CD 금리 초단기채 액티브 이 상품이 이제 파킹형 가운데서도 이제 눈에 띄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버핏의 사례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나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개별 주식을 매도하시면 그게 현금화가 되잖아요. 그런 현금을 그냥 주식 계좌에 방치를 하지 마시고 저희 에이스 CD 금리 초단기 채권 액티브를 매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이제 약속된 이자를 받으려면 약속된 기간만큼 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단 하루만 이제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고 계셔도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성 자산 운용하시는데 굉장히 유연함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투자 금액에도 제한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뭐 몇 퍼센트 드립니다라는 굉장히 고금리 상품들을 보면 밑에 작게 얼마까지만 됩니다, 이런 경고 문구 붙어 있잖아요. 근데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들 투자하고 싶으신 만큼 좀 자유롭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금 계좌에서도 좀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자산의 비중을 70%까지밖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전자산인 30%를 이 에이스 CD 금리 초단기 채권 액티브로 가져가시게 되면 뭐 평상시에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매일매일 이자 수익을 취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장에 어떤 예기치 않은 이제 조정이 왔다, 그래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7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파킹형 ETF 일부를 매도하셔서 또 그런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또 그런 재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 듣다가 진짜 내가 딱 내 목도 뭐 이를테면은 나중에 크게 한번 들어가려고 가지고 있는, 아니면은 뭐 사람마다 뭐 차이가 있겠지만 네.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단 하루만 넣어도 그렇죠. 이자가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연금 자산에서도 특별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 상품이 안전자산은 30%, 퇴직연금에서는 30% 안전자산을 채워야 되니까 이 상품 넣어보시면 굉장히 뭐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셨고요. 그럼 이제 에이스 우리 CD금리 초단기채 액티브를 포함해서 통상 이제 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요거만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굴뚝 같지만 이런 파킹형 ETF를 고르시고 싶으실 때 좀 주의하거나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코퍼나 CD 금리를 추종하는 이제 금리형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익률 차별화 요인은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시장에 다양한 코퍼, 뭐 CD 금리 ETF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얘들은 같은 코퍼나 CD 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에 운용사들 간의 어떤 차별화가 크진 않은데, 이 초단기 채권 ETF나 머니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용사들마다 운용 전략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편입자산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초단기 채권 ETF를 사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초단기 채권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ETF는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의 어떤 YTM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 YTM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행의 예적금을 선택할 때 이제 이자율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이제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개별 ETF의 YTM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 에이스 CD 금리 초단기 채권 액티브 역시나 저희 에이스 ETF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YTM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YTM을 꼭 비교해보고 ETF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 에이스 CD 금리 초단기 채권 액티브 YTM이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마라고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일 단위로 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초단기 채권 ETF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매수하시기 전에 YTM을 확인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공격적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잠시 쉬어가고 싶다라는 아니면 이제 증시의 불확실성을 조금 관망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파킹형 ETF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CD 금리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이 에이스 CD 금리 초단기채 액티브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저 일단 이 부장님 믿고 이 상품을 이렇게 한번 저희도 매경이랑 또 에이스 ETF가 또 합심해서 또 만든 상품이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파킹형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에이스 CD금리 초단기채 액티브 얘기를 조금 많이 했지만, 이제 파킹형 상품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투자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